안녕하세요. 인구 소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에 대학도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인구 절벽 때문에 정원을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기득권들, 정치, 경제에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너무 개대히 취급하고 너무 많은 것들 빼앗아가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잘 살 생각을 했죠. 온갖 사기, 사건, 조작들을 해오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이 그냥 태업을 하는 겁니다. 파업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계속 반항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이 귀해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져서 노동력 부족 국가로 당연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득권들이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를 해놨죠. 연끌하고 비투하게 만들어서 빚쟁이로 전락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목에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과거에 20, 30년 전에 아버지가 혼자 일해서 예를 들어 연봉에 1억을 벌어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으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그 가구가 1억을 법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아빠도 일하고요. 엄마도 일하고 할머니도 일하고 할아버지도 일하고 아들도 일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한 명이 일해서 그 집안의 소득을 다 책임졌다고 하면 지금은 가족 구성은 모두 다 나가서 일을 해서 전업이든 파트타임이든 일을 해서 소득은 그대로 벌어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제 먹고 살 일이 이제 막막해지니까 빚져서 물가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노동 인구에 편입이 돼서 일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포장해가지고 일하게 만들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일을 하면 좋지만 억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연끌하거나 비트해서 빚을 지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더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빚지지만 않으면 무리하게 욕심부리지만 않으면 자기 삶의 수준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플러스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만 출산해도 부모 급여라 이래가지고 돈을 준대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일어난 일들인 겁니다. 더 이상 기득권들,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들만 잘 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삶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무조건 세금으로 다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빚지지 않게끔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게끔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교육들도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무리하게 그 사람의 소득을 넘어서는 대출을 내주는 거의 불법에 가까운 약탈적인 대출을 내주는 그런 금융권들의 모습들도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도 마냥 보상을 적게 해주면서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많이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보통의 사람들도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 20%가 아니라 2배 3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바라는 건 사실 도박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 도박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비를 해둬야 된다. 비상사태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득권들이 빚을 져서 연끌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투잡 리잡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속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함부로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뭐하라고 꼬드겨도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가족하고 와이프하고 의논하고 또 의논해서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선뜻 뭔가를 결정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과거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정신줄이 나갔어요. 뭔가를 결정하는 게 겁나죠. 두렵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뭐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함부로 뭔가를 결정 안 하는 게 좋겠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살아야겠다. 열이박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현수 작가의 뜨거운 피라고 하는 작품에 나온 문구인데요. 살얼음을 걷듯 아주 조심해서 걷는다라는 게 열이박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고 가스비 전기비가 오른다고 하고 서울에 교통비가 뭐 400원 오른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확실한 건 뭐다? 2023년이 매우 혹독하고 매우 어려운 경제 침체가 온다라는 거죠. 이미 확실시됐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걸 정신 바짝 차리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뭐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원, 5천원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움직이고 또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도 학급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뭐 이러면 이럴수록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원 줄이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없다. 덮어놓고 애 낳으면 거짓골 몇만 한다. 이게 맞는 거죠.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죠. 20살에 대학 나와서 20대에 대학 나와서 28살에 결혼할 수 있냐.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온갖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에 돈은 있지만 도둑이 너무 많은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경제부총리든 한국은행 총재든 경제관료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의 국정을 운영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들 허짓거리하고 배임행령 저지르면 바로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일하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고요.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유령 같은 것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뽑아서 리더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개대의 시급받다가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함부로 빚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빚지지만 않으면 삶이 그래도 괜찮아질 거다. 삶을 그래도 안전하게 꾸려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